그래서 그냥 요거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와 하이파이 오디오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맞습니다. 예, 그런 제품이라도 할 네. 수 있고.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파이 로즈의 RS151 이번 시간에는 제품 적용 기술, 적용된 신기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창원 대표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150이 나왔었고 150B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네네, 업그레이드된 이제 151이란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스펙시트를 잠깐 봤는데 네네. 이걸 왜 151로 했지?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151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제품에 적용된 가장 첫 번째 큰 변화는 RD160이라는 제품, DAC, 순수 DAC 제품 나왔었잖아요. 하이파이 로즈에서. 최근에 그 나왔었던 예, 이제 예. RD160이 DAC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RS130은 트랜스포트고, 맞습니다. RS151은 지금 그 트랜스포트와 DAC가 한 몸체에 들어간 모델이고, 맞습니다. 사실 모델명으로 좀 구분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네네. 이제 헷갈리는데,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트리머와 DAC가 DAC가 하나에 들어간 일체형 맞습니다. 스트리밍 디바이스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DAC 부가 말씀드렸던 RD160을 개발하면서 그 적용됐던 신개념 있죠? 로즈 DPC라는 모듈이 있고요. 로즈 RNA 필터라는 요 두 가지 기술이 상당히 하이파이 로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DAC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각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DPC는 디지털 프로세싱 코어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전용 모듈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그 펜토 정밀도의 클럭이 이 제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럭과 연동을 해서 I 스퀘어 S 신호를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하면서 뭔가 좀 지터를 낮추고 그 신호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PCM을 그대로 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PCM을 업샘플링해서 DSD로 내부적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처리해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예.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PCM을 DSD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한다. 네. 굉장히 그게 이제 로즈 DPC 기술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RNA 필터라는 필터가 있어요. 요거는 아날로그 스테이지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필터거든요. 주파수 대역이 뭐 가청 주파수 대역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을 훨씬 뛰어넘는 어, 그 대역 50kHz까지인가 그 다이어그램에는 표시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주파수 대역을 평탄하게 뭔가 좀 처리를 해서 전 대역에 걸쳐서 롤오프 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명료하고 충실한 원음 재생을 위해서 그런 필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그래프로도 잘 예, 이제 RNA 필터가 적용됐을 때 대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DAC부에 적용된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DAC 얘기가 나왔는데 칩셋 얘기를 좀 빼놓을 수 해야죠. 없을 것 네. 같습니다. ESS 9039 프로라는 칩셋이 최근에 나왔고 그 칩셋, 최신 칩셋을 이 RS151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SS 9039 프로 칩셋이 상당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9038과 9039 그냥 한 끗 차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9038보다 그 아까 펜토 정밀도의 클럭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스퀘어 투 얼라인먼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펜토 정밀도의 클럭과 연동을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렇게 동작하도록 돼 있고요. 8채널 처리를 아까 9038도 한다고 했는데 이 9039도 8채널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9038의 경우 약간 그 8채널을 공유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9039부터는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거를 SNR을 높일 수 있도록 연산을 하기 때문에 채널 분리도가 향상이 되고 이미지 특성이 개성이 되고 입체감이 향상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것도 좀 분리를 해서 상호 간섭에서도 자유롭고 상당히 장점이 많도록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9038하고 9039로 넘어오면서 그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 그런 DAC 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랑 네 번째 특징은 좀 간단한 내용이라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당히 고급 제품을 이 제품에 물량 투입해서 반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OP앰프라든가 저항이라든가 뭐 필름 컨덴서 이런 것들을 뭐 멜프 저항이라든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 단일 접지 설계를 통해서 접지 루프 최소화를 했다고 하고요. 노이즈 간섭 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계 사상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은 기본 베이스가 컴퓨터라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의 노이즈, 아날로그의 노이즈 이걸 다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런 접지 설계까지 저렇게 신경 쓸 정도면 야, 이 회사가 진짜 기술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디오 전용 회사로 정말 이게 심각하게 기술 연구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이런 부분에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니어 방식 트랜스가 이렇게 안에 속살을 보면은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리니어 트랜스, 파워 트랜스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실딩 캔으로 예쁘게 감싸서 하이파이 로즈 로고가 보이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판도 이렇게 나눠서 잘 배치를 했고요. 마지막 특징, 메인 칩셋이 상당히 강력한 칩셋으로 변했습니다. TV 셋탑에서 애용되는 락칩 AP를 사용을 했습니다. RK3588 칩셋인데 이게 옥타코어라고 해요. 코어 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연산 능력도 출중하고 GPU 그 가속 능력도 훨씬 더 월등하다고 합니다. GPU 가속 능력도 좋고 이렇게 연산 능력이 좋은 AP가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4K HDR 영상도 원활하게 재생이 가능하고요. 이런 지금 전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래픽 처리 같은 것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막 제가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 꽂아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파일 다 DB 스캔해서 미디어 라이브러리 만들려면 상당히 조금 그거는 메모리랑 AP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것도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저희가 일부 때 네. 그 블루레이 리핑한 그 화면에서도 화면의 끊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네. 음질은 음질대로 좋고 그리고 싱크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서의 어떤 처리 능력이 되니까 네. 그렇게 원활하게 구동이 됐겠죠. 네. 그리고 이 베이스가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형 모델들은 안드로이드 7 기반 OS였는데 그 OS를 12로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15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최신 OS인 경우 오히려 오디오 기기에는 그렇죠. 버그 덩어리로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정화가 충분히 된 12OS를 안정화시켜서 이 로즈 OS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또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자, 2025년 신년이 밝았는데요. 신년 음악회 항상 빈필이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연주하는 항상 끝곡으로 연주를 하죠. 라데츠키 마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로즈 앱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재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마치 신년음악회 마지막 곡으로 나오는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블루레이 타이틀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그 유튜브를 보여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리뷰를 보통 여기서 잘 안 하죠. 그렇죠. 메인홀에서 하거나 시청실 1이나 요새는 이제 저 시청실 2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하이페이로즈 151 2기기의 어떤 가치는 영상과 함께 할 때 정말 독보적인 네.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두 곡을 영상이랑 같이 듣는 걸로 해서요. 확실히 영상과 같이 보니까 음악이 훨씬 재밌어져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이엔드 오디오 잣대로 들이대 갖고 야 이게 뭐 고역이 어떻고 중역이 어떻고 막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그냥 가족과 함께 고음질로 영상과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제품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행복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곡도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게 뭐 감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 번의 그냥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그냥 바로 짠 하고 그렇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 스마트 TV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HDMI 연결된 모니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또는 프로젝터 쓰시는 분들은 프로젝터에 뭔가 이렇게 유튜브 앱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이파이로즈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면서 듣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HDMI가 내장된 제품이라서 HDMI 스펙을 조금 제가 살펴봤습니다. HDMI도 버전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2.0 지원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HDMI 2.0 단자 채용을 해서 무려 EARC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HDMI 대역폭이 넉넉하지 않으면 EARC라는 그 규격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TV에다가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연결하신다든가 다른 무슨 미디어 플레이어를 따로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TV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이렇게 출력을 받을 때 ARC 대역폭만으로는 무손실 오디오를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EARC이기 때문에 하이파이 로즈를 통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그걸 TV에 연결했을 때도 충분한 대역폭으로 고퀄리티의 우압축 2490이 뭐 충분히 다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DR 영상, 4K 60p 그리고 다양한 동영상 코덱을 다 지원해요. 이게 미디어 이것도 전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코덱은 재생이 되고 어떤 코덱은 안 나오면 정말 그거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H.26 계열, 그러니까 뭐 264, 265 이런 계열도 다 지원을 하고요. 구형 코덱인 MPEG-2, MPEG-4 계열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VC1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코덱도 있습니다. 일부 디스크는 그걸로 압축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구글 계열 코덱이죠. VP9이나 AV1이라는 그런 코덱도 전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요. 제가 맥 컴퓨터 쓰잖아요. 네. 그 맥의 이제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가 퀵타임이잖아요. 네네. NKV는 지원을 안 하죠. 맥에서. 애플에서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동영상 코덱을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가 기능이지만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코덱도 그렇고요. 음성 코덱의 경우에도 다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돌비 트루 HD, 돌비 계열 코덱으로 제가 원카를 틀어드렸는데 DTS 계열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DTS HD 마스터 오디오 파일도 재생을 해봤더니 투 채널 다운 믹스로 정상적으로 잘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틀을 때 뭔가 코덱이 안 맞아서 호환성이 안 맞아서 재생되지 않는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저 많이 LG TV나 삼성 TV가 요새 DTS를 지원을 안 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LG TV 같은 경우 24년 후반기 모델부터 DTS를 다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삼성 TV가 여전히 DTS 코덱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재생이 안 되면 너무나도 이게 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체에서 그런 것들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M은 32비트 768kHz까지 거의 풀스펙으로 풀 스펙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DSD는 최대 8배속 그러니까요. DSD 512까지 처리가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도 이 제품 지원을 하더라고요. 뒤에 약간 볼록한 안테나가 후면에 나와 있는데 블루투스 버전도 그냥 뭐 4.0 뭐 이런 거 지원할 수도 있는데 최신 버전인 5.4를 지원해요. 그러니까는 현재 넣을 수 있는 그 최신 기술이란 기술은 그냥 다 집약을 해서 넣어놨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할 때도 퀄컴 칩셋이 상당히 고가인데 aptX라고 해서 그 그렇죠. 무손실 포맷을 지원을 하는 그 코덱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블루투스로 들었을 때 좀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짓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퀄컴 칩셋을 써서 aptX도 지원한다. 그래서 사실 거실에서 놓고 가족들이랑 쓰게 되면은 그냥 블루투스 필요할 때 있죠. 예, 그죠? 블루투스로 많이 예, 듣더라고요. 예. 근데 상당히 애용해서 들으셔도 충분히 좋은 음질로 들으실 그러니까 수 서로 있습니다. 뭐 이게 같이 뭐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 음악도 들어봐. 그럼 나 그렇죠. 이것도 좋아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맞습니다. 음악 틀으면 요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요새 네. 유행하는 트렌드니까 네. 블루투스도 어쨌든 최고 사양을 지원을 한다. 이것도 의미를 네. 둬야겠죠. 네네. 그리고 전통적인 인터페이스에서도 뭔가 좀 향상을 꾀한 것 같아요. AS EBU랑 코엑시얼에서 PCM이 24384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원래 그 SPDIF 포맷이 24192가 맥스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 제품 스펙에 보면 그 SPDIF에서 24비트 384kHz를 지원하고 DSD도 또 128까지 지원한다고 이렇게 놨어요. 맞습니다. 보통 DSD 64가 일반적인데 음. 2배속인 128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 9039 프로 칩셋에서 그 제공하는 기본 필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충실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 필터 중에서 숏 딜레이, 샤프 롤오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필터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이 제품이 가진 성능의 포텐셜을 잘 이끌어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디지털 필터도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주 미미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선택을 해주면 네. 내 청취 환경이나 내 시스템에 딱 맞는 그런 필터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네. 해주면 나한테 맞는 그런 음질을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떤 회사들은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 만드는 회사들 중에는 있는 기능인데도 구현을 안 해놓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회사도 많은데 충실히 잘 구현해서 인상적이고요. 이 제품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설정에 가면은 입출력 단자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출력은 막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하나만 키고 어떤 입력만 받는다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입력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도 진짜 높게 사줘야 될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게 네. 결국에는 각 입출력 단자에서 발생하는 어떤 간섭이라든가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온오프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회사가 네, 음질에 얼마나 진심인지 맞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이런 화면 하나에서 이런 옵션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포트별로 다른 기능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편의성 있게 만들어 놓은 기기지만 세부 설정, 고급 설정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다 넣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세팅 다 들어가려면 네네. 그냥 하루 날 잡으셔갖고 이렇게 잘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 네. 와,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넣어놔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세팅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플레이어 회사들이 전용 앱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편하긴 한데 막상 볼륨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헤매면서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리모컨의 부재가 상당히 아쉬운데 리모컨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거를 블루투스로 만들어 놔서 약간 조금 어떨 때는 간섭이 있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IR 리모컨 방식으로 다시 회귀를 했는데 이게 아무 데나 쏴도 감도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2S 출력 지원하는 것도 이 제품의 특별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디지털 출력 인터페이스의 미래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이 하이파이 클럽에서도 최근에 아이스퀘어 S 출력 지원하는 제품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I2S 연결도 해보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신호선과 데이터하고 클락이 별도로 이제 세 맞습니다. 라인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HDMI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와, 그리고 음질적으로 정말 그냥 디지털 폼 오디오의 그냥 종착역이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앞다투어서 다른 회사들도 저는 이 아이스퀘어 S를 HDMI 포트로 지원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드라 서버, 예, 그다음에 저 메트로놈, 예, 그리고 이제 MSB도 조만간 맞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DAC 제조사들이 아직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업계 표준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1번. 그리고 이제 DAC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표준도 없는데 뒤에 포트 하나 넣는 것 더 다는 것도 그것도 돈이니까요. 네.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잘 안 하는데 하이파이로즈는 이 아이스퀘어드 S 단자까지 넣었다는 거는 정말 이 회사가 음질에 진심이구나. 네. 그걸 엿볼 수 있는 기능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아서 굳이 소개는 오늘 안 드리지만 네. 아이스퀘어 S 입출력 지원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 제품의 맥시멈 성능을 이끌어낼 때 꼭 한번 연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머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죠? 코브즈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비발디 첼로 소나타에서 골랐고요. 앙상블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그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방금 비발디 첼로 소나타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코브즈를 통해서 이 듣는 재생음이 이전 모델 대비 상당히 투명성도 좋아지고 그 DAC의 개선부의 그런 장점이 잘 드러나는 재생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그윽하고 울림음 표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전 모델에서 기대했던 그런 재생음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의 특징이 이제 원래 그 공간감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간 그런 음악이기도 하지만 뭐 하이파이적 요소로 놓고 봐서도 전혀 이렇게 꿀릴 게 없는 뭐 극세사의 디테일을 만들어내고 뭐 엄청난 정보량을 쏟아내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는 느낌이요. 정말로 뭐 하나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 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냥 담백하게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소리와 이 음악이 전달해 줄 어떤 음악적인 감성 이런 부분을 정말
마치 이 기기가 음악을 알고 그거를 풀어내주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음의 터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영상 재생 기능이 있어서 저는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기능이 많으면은 좀 막 여러저런 이런저런 간섭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까 입출력 포트 탁 이렇게 제어해서 다 그렇죠. 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호부주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재생음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서비스 중에 이 제품이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서비스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미디어 플레이어 성능이 저는 기대 이상으로 음, 너무나도 우수했습니다.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훌륭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도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드 미디어 플레이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냥 네트워크 스트리머로 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올라운드 미디어 플레이어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없던 기능도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OS가 그런 유지 보수가 되게 쉬워서요. 로즈 스토어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앱 업데이트도 막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굳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전체를 하지 않아도 유지 보수가 상당히 쉽고요. 이 제품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뭐 구형 TV, 스마트 TV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모니터여도 되고요. 프로젝터 환경 인프라에서도 이 제품이 들어가는 순간 음악과 영화를 같이 즐길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성능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퀘어 S 포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디지털 트랜스포트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이 제품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용 예일 것 같고요. 오디오 감상 트렌드가 진짜 이 하이파이 로즈를 통해서 막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디오 쇼 시연 부스에서 TV를 놓고 시연하는 부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오디오 쇼도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하이파이 로즈 상당히 음악 감상하는 트렌드를 국내 기업으로서 선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감상 트렌드로 꼭 막 심각하게 듣는 오디오 파일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대중적인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 즐기는 분들도 이 제품의 매력에 이끌려서 오디오 이렇게 감상하는 인프라 이런 문화에 동참하시는 인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제품 자체가 이 투 채널 하이파이 전용 스트리밍 플레이어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음질적 성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TV나 이런 그 이 비주얼 기기랑 연결됐을 때 정말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꼭 정의를 내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와 하이파이 오디오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맞습니다. 예, 그런 제품이라도 할 네.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 제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RS151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이 제품이 가진 장점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재밌는 제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까지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랑 같이 해보니까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대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색다르고 오히려 조금 더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새롭게 새로운 측면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파이로즈 RS151 미디어 플레이어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